소아의 특징은 한마디로 성장과 발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성장과 발달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소아의 건강 상태를 알고자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인데요. 보통 키와 체중을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성장 상태를 평가하게 됩니다. 성장이란 양적으로 증가해가는 과정을 말하며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키, 체중, 장기의 무게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발달이란 성장에 따르는 기능적인 발전 과정을 말합니다. 언어, 운동, 인지, 학습, 자조 등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소아 성장을 이야기할 때 단지 키가 크다, 키가 작다, 혹은 체중이 미달이다, 체중이 초과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측정된 키와 체중을 각각 같은 나이 및 성별에 따른 표준치와 비교하여 현재 성장 상태를 평가해야 하는데요. 의학적으로 작은 키는 같은 성별, 같은 나이의 아이 중에서 키가 가장 작은 아이, 1/100분위수부터 가장 큰 아이 100분위수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3/100분위수 미만인 경우 의학적으로 작은 키입니다. 소아의 키 성장 기준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성장 속도, 둘째, 신체 비례, 셋째, 성장 유형이 있습니다. 출생 시에 키는 약 50cm입니다. 생후 6개월간 약 17cm 자라고 다음 6개월간은 약 8cm 자라서 생후 1년이 되면 키가 75cm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소아의 키는 4세에 출생 시 신장의 2배, 12세에는 3배가 됩니다. 사람의 성장 속도는 크게 4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신체의 비례는 상절과 하절의 길이를 측정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는 소아는 유전적으로 정해진 백분위수 곡선을 따라서 자라게 됩니다. 현재 작은 키가 아니더라도 성장 속도가 감소하여 성장 곡선을 가로질러 하향하는 경우 수년 내에 작은 키가 될 가능성이 있어 키가 자라지 않는 병적인 원인이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현재 키와 체중은 병원에서 측정해보면 정확히 알 수 있지만 과거 성장한 속도는 부모님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집에서 정기적으로 키를 잰 기록이나 영유아 검진 또는 학교에서 측정한 자료를 가지고 간다면 성장 상태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어린이의 개별적인 발육 과정은 유전과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저신장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골격계의 내인적 결함과 외부적 인자에 의한 결함 등으로 발생합니다. 내인적인 성장 지연은 출생 전부터 존재하고 출생 이후에도 성장 장애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호르몬의 결핍증, 선천성 골격계 질환, 가족성 저신장 등입니다. 이 중 가장 많은 원인은 가족성 저신장이나 이는 질환이라 할 수 없고 부모로부터 작은 키의 유전적 인자를 받아서 생기며 최종 어른 키도 작은 편에 속합니다. 외부의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저신장을 2차 성장 장애라고도 하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원인은 영양 결핍입니다. 이후에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도 소아의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성장에 문제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성장기에는 거의 1년에 5에서 7cm씩 자랄 때이므로 1년에 4cm 미만으로 자라는 추세가 지속된다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비록 현재 쑥쑥 잘 크고 있어 보여도 너무 급속히 키가 크고 외모가 또래에 비해 조숙한 느낌이 드는 경우 또는 2차 성징이 너무 빨리 나타나는 경우도 현재 키가 크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병원을 찾아야겠습니다. 성장 평가의 가장 좋은 방법은 성장 도표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남녀 구분하여
연령별 키, 연령별 체중, 연령별 두위, 키별 체중, 그리고 체질량 지수 등 5가지 성장 도표를 이용하면 평가에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장을 평가하려면 올바른 기구나 방법을 이용한 정확한 신체 계측이 필수적이며 연령과 성별이 같은 군의 정상 범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측정치들이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또는 5에서 95 백분위수 범위에 분포하면 정상으로 생각합니다. 작은 키는 같은 성별의 나이 또래에 비해 3 백분위수 미만인 경우를 저신장의 진단 기준으로 합니다. 성장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질환에는 비만과 성조숙증 그리고 저신장을 들 수 있는데요. 의학적으로 소아 비만은 보통 영아기로부터 사춘기까지의 나이대에서 체중이 신장별 표준 체중보다 2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소아 비만은 성조숙증의 대표적인 요인으로 2차 성징이 빨라 성장판이 닫히는 시기를 앞당깁니다. 더불어 저신장은 아이의 키가 유난히 작거나 성장 속도가 더딘 경우 저신장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같은 성별을 가진 나이의 소아의 키 정규 분포상에서 키가 300분위수 미만인 경우를 저신장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아이가 만 2세부터 사춘기 시작 전까지 1년에 4cm 미만으로 성장하거나 동일한 성별 및 나이의 표준 신장보다 10cm 작은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성조숙증은 제2차 성징의 출현이 여아에게서는 8세, 남아에게서는 9세 이전에 나타나는 경우로 여아에서 훨씬 흔합니다. 성적 발달은 어떤 연령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춘기가 6세 이전에 시작된 대부분의 여아와 남아에서는 성조숙증이 빨리 진행됩니다. 여아는 8세 이전에 유방비대, 음모출혈, 질출혈이, 그리고 남아에게서는 9세 이전에 고환 크기의 증가, 음경의 비대, 음모출현 등이 보인다면 성조숙증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조숙증은 조기에 골단 융합이 일어나므로 결국 최종 성인 키는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신장 치료 시기는 5에서 7세 사이가 가장 적당하며 주기적으로 효과를 측정해야 합니다. 치료 시작 나이가 어리고 호르몬 치료 첫 해 반응이 좋은 경우, 뼈 나이 지연이 있는 경우 예후가 좋은데요. 하지만 성장이 끝난 경우 급성 중환자, 증식성 망막병증이 동반된 당뇨가 있는 경우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성장 호르몬 분비 장애, 터너 증후군, 만성 신부전, 프라더-윌리 증후군, 임신 주수에 비해 작게 태어난 저신장 소아, 특발성 저신장증 등에서 성장 호르몬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두통, 졸림, 눈부종, 주사 부위 피부 발적 같은 일과성의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음식의 양이나 열량을 무조건 극단적으로 줄이는 방법보다는 먹는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현재 식사 형태를 이해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식사 일기는 체중 조절하는 동안 자신의 식습관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아의 정상적인 성장에는 성장 호르몬을 비롯한 성장에 중요한 여러 호르몬들의 정상적인 분비뿐만이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들도 중요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운동 또는 숙면 시에 가장 활발히 분비됩니다. 그러므로 낮에 적절한 운동 및 밤 10시 이전에 취침하기, 적당한 햇볕 노출, 하루 3끼 골고루 영양 섭취하기는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어릴 때 찐 살은 나중에 키로 큰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아의 비만은 성인의 비만으로 이어져 만성 성인병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성장을 하기 위해 충분한 영양 섭취가 중요하지만 오히려 운동 부족 및 과도한 칼로리 섭취로 인한 비만은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어 최종적인 성인 키는 작아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마르고 키가 작아도 성조숙증일 수 있나요? 맞습니다. 마르고 키가 작은 경우에도 성조숙증을 가진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체 발달 상태, 고을 연령 및 호르몬 검사를 통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속도로 성장합니다. 성장은 유전, 영양, 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부모님은 자녀의 개별적인 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초등학교 입학 후부터는 성장 지연이나 기타 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기 검진이 필요하겠습니다. 키와 체중 같은 성장 계측치의 변화 추이는 어린이의 건강 상태를 잘 반영하는데 신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건강 상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성장은 발달과도 상호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어린이의 성장에 지대한 관심과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도와주어야 합니다.